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섬 현상이 심한 광주의 민간 개발 방식의 공원이 조성되면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도시가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을 도시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한 뒤 재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한 40대 살인미수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학생 수 감소의 여파로 내년에 광주시 교육청이 선발하는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5명에 불과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도심 속 그늘 한 점은 잠시나마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만큼 녹지 공간 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면서 녹지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광주가 더 더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만한 광주중앙공원입니다. 한낮 무더위를 피해 녹지 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바람과 그늘은 청량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늘도 있고 일단 우리가 느끼는 이 녹지들의 나무 같은 걸 바라봤을 때 기분에도 좀 더 낫고.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는 중앙공원 일대는 광주 금남로나 수안지구 등 상업지역에 비해서 한낮 기온이 1.5도가량 낮습니다. 도심 녹지가 열기를 식혀주고 있는 겁니다. 녹청 밑에가 있으면 시원한 감이 있는데 저 그냥 있으면 햇빛이 따가워갖고 눈이 부시죠. 하지만 광주에는 이 같은 녹색 공간이 부족합니다. 광주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5.94제곱미터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녹지 면적이 더욱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나 상가 등 상업용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광주 지역 미조성공원 25곳 중 10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공원 녹지를 보존하면서 70%만이라도 좀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도심공원 일몰제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이나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치솟는 도심의 온도를 낮춰보자는 운동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녹지가 민간공원 개발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 도심 열섬과 열대야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광주에 74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구 131명을 비롯해 광주 지역의 모두 748명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에게 여름에 시원하게 두를 수 있는 쿨스카프형 수건을 지급하고 무거운 시간대 수거 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폭염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7곳에 폭염경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35도를 비롯해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빗방울 살짝 떨어지겠고요. 내일도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5호 태풍 노루는 예상보다는 동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먼 해상을 거쳐서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따라서 월요일쯤에는 우리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9도, 영광 24.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4도, 나주, 화순 35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4도, 보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입지를 더 나은 곳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건데 6개 종목 가운데 절반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5km를 오가는 수영의 마라톤 격인 오픈워터 경기. 2019 광주 수영대회에서는 당초 여수 앞바다로 검토됐다가 광주에서 너무 멀다는 국제수영연맹 지적에 따라 장성호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대회를 참관한 결과 다시 원래 입지인 여수 앞바다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를 가보니까 거기서 150km 이상 떨어진 발라탄 호수에서 오픈워터를 해서 여기서 여수 가는 거리나 똑같은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피나우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치러지는 6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의 경기장이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경영과 수구, 다이빙은 당초 계획된 곳에서 치러질 예정이고 싱크로나이즈드 수영과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경기장의 입지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야외에서 치러지는 하이다이빙의 경우 광주를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곳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등산을 보이게 할 수는 없을까? 아시아문화 전당 보이게 할 수 없을까? 어떤 바다를 보이게 할 수 없을까? 윤 시장은 또 항공노선 증설을 통해 아시아 수영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 참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선수단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준영, 장병환, 주승용 등 현역 의원 12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책임 정치에 맞지 않다며 안 전 대표의 등판에 반대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표와 김경진 의원도 명문도 메시지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에선 당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안 전 대표의 구원 등판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의 여파로 내년에 광주시 교육청이 선발하는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5명에 그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공고한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임용 인원은 5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광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24명 줄인 데 따른 것으로 광주의 초등학교 임용 임원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탈북과 재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40대 살인미수범이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낼 만큼 요주의 인물이었는데도 탈북민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정신병원에서 도주한 49살 유모 씨는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했습니다. 3년 뒤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탈북민 최초로 재입북을 한 유 씨는 북한에 1년간 머무르다 다시 탈북한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망상 장애가 생긴 유 씨는 살인 미수를 저질러 최근 도주 전까지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한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약간의 병식이 있던 것들이 심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죠. 유 씨의 캐비닛에서는 수시로 감시당한다는 등 망상과 분노가 담긴 메모가 발견돼 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 태블릿 PC와 핸드폰 등에 탈북민 단체 등과의 접촉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한 뒤에도 김정일 찬양 피켓 시위를 벌인 적이 있으며 최근 꾸준히 재입북 의사를 드러내왔습니다. 남한에 남아 있어봤자 내가 이렇게 수용생활하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관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유 씨의 경우 보호 관찰을 받는 중이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한 달에 한 번가량 신변에 위해가 있는지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3만여 명. 하지만 탈북 초기를 제외하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재불명만 전체 3%인 900명에 달합니다. 이러는 사이 최근 탈북자 출신 방송인 임지현 씨가 재입북을 하는 등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들이 갈 곳을 잃고 되돌아가거나 일탈의 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40대 중국인이 체불임금 정산을 요구하며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사 하청업체 직원인 중국인 근로자 45살 한모 씨가 17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한 씨는 중국인 동료 18명이 3개월치 체불임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도박 베팅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이모 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에 예상 정보를 주겠다고 광고한 뒤 연락을 해온 18명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투자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 광고한 점을 토대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며 영산강 축산보에 올해 들어 3번째로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축산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24일 밀리미터당 6천여 셀에서 8만 3,100셀까지 올라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축산보에서는 올여름 폭염 속에 녹조가 끼면서 2차례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가 장맛비가 내리면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시 서구 쌍천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집안을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가량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5.18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하자마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기자를 그린 영화인데요. 진실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Let's go 광주. 광주 don't worry I best driver. 광주.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Where are you going? Are you reporter? 뉴스.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Noch nicht in Sicht. Bisher unbestätigte Berichte besagen, dass die Armee Vorbereitungen für eine Eroberung der Stadt trifft. Militär hat einen Ring um die Innenstadt gebildet und alle Verbindungen, auch Telex und Telefon, dorthin unterbrochen. I'm very happy to come back to Guangzhou and meet all the people who fought 25 years for freedom and democracy.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2017 세계 청년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벌써 3회째를 맞이하는데 올해 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윤현석 세계 청년 축제 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축제 테마가 청년은 한다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년은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간단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청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또 엉뚱한 상상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청년다운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얘기하자면 청년은 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또 하기 싫어도 하는 좀 주체적이고 또 자립적이고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어떤 청년의 모습들을 좀 축제에 좀 표현하고 싶어서 청년을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뭐 창업 포럼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청년은 도전한다. 그리고 청년은 힐링한다. 그리고 청년은 세계와 만난다. 그리고 청년은 맛있다. 각 어떤 청년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과 연계해서 주제를 좀 담았는데요. 네, 청년은 도전한다는 좀 자기 일을 새로운 일을 어떤 기획하고 또 그런 일을 좀 자기의 어떤 비전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광주 청년들 그리고 청년은 맛있다는 광주에서 좋은 음식을 축제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청년 셰프들의 모습을 그리고 세계 청년과 함께한다는 외국인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 등 근로자들 이런 다양한 외국인 청년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축제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교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험이 공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요소를 어떻게 녹여내실 생각인가요? 이번 축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네트워크형 플랫폼 축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당연히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통해서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 안에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지식 공유의 모습들 그리고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방식 그리고 삶의 어떤 방식들을 이 축제 안에서 청년들과 교류하고 만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감을 또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성장하자는 게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자 또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청년 축제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올해 세계 청년 축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광주 시민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청년들의 에너지가 듬뿍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바둑을 두고 다양한 곳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모습을 상상해본 전시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맥박을 체크하는 침대가 오늘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스마트 주방기기는 남은 요리 재료로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옷장을 열지 않아도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를 수 있는 이곳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집입니다. 이런 게 세상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와가지고 또 체험하고 싶어요.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택배를 나르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이 일상에서 활용될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은 2030년쯤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로나 인공지능 의료 로봇 등 곧 상용화될 첨단 기술들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국립광주과학관과 대구과학관, 부산과학관이 처음으로 협력한 이번 전시는 한 곳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첨단 기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9월 17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물놀이장 정기 휴일이었던 8월 7일과 21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인솔자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찾을 예정인데 광주시는 이들을 위해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시간대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 시리즈가 어떨지 봐야죠. 오른쪽에 떠갑니다. 멀리 가는 타구를 우익수가 쫓습니다. 담장 근처까지 담장 앞고 떨어졌습니다. 자, 김주찬 선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루마저 돌았습니다. 그리고 3루까지 뛰어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에 적시타입니다. 김주찬은 편안하게 홈으로 이끕니다. 버나지나의 적시타. 그리고 발빠른 버나지나가 2루 지나서 3루를 향해 뜁니다. 3루까지 버나지나 3루타. 우아하게 끌어주면서 들어갔습니다. 두 타자 연속 3루타. 이거 당연히 1위예요. 예. 여기서 91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멀리 갑니다. 좌중간 쪽으로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 로하스가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호수비인데요. 그리고 버나지나가 편안하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 더 추가 기아 타이거즈. 당겼습니다. 오른쪽 높게 떠가는 타고 유인준이 뒤로 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원준 스리런. 최원준의 시즌 3호 홈런. 단숨에 팀에게 석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인데 빠르게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이범호 솔로포. 다시 기아 타이거즈가 도망갑니다. 몸쪽에 스트레이트 볼넷. 자, 최용우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타점을 또 한 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때렸습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버나지나. 기아 타이거즈 최초의 외국인 선수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됐습니다.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거주 여성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 전남 지역 여성의 삶 통계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여성 인구가 느끼는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광주는 47.7%, 전남은 51.2%로 남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또 가정생활에서 남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광주가 17.9%, 전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초혼 나이는 광주 30.1세, 전남은 29.5세였습니다. 5호 태풍 노루가 북상함에 따라 광주시가 태풍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광주기상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늘 긴급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열어 기상 상황 분석과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또 재해 취약시설에 책임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펌프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세부 대처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보조금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아트페어에 대한 내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내년 광주 아트페어 보조금 지원은 올해 행사를 지켜본 뒤 재상정하기로 하고 광주시에 보조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오는 10월쯤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라며 다음 달에 열리는 올해 아트페어 행사가 내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가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여름방학을 맞아 제3회 메세나 나눔 어린이 뮤지컬 무료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내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총 6차례 진행되고 오는 17일부터는 순천대 우석홀에서 4차례 열립니다. 행사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포토존, 한여름의 원더랜드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